유튜버 원리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불러드려야 돼요? 강하나 연구원님이 좀 익숙한데. 네. 똑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연구원님이라고 뭐 그렇게. 네. 원리버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맞아요. 강하나. 네. 네네네. 강이 리버고. 맞아요. 네네. 하나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좀 이제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약바이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 섹터 전반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번 주가 유독 또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네. 아무래도 학회 모멘텀으로 올랐던 기업들이 유독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금리 이슈가 조금 더 세게 지금 반영이 그렇죠. 되고 있는 네. 모습이고 사실상 제약바이오 섹터가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옛날보다는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나 11월부터 다시 한번 좀 기대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금리 이슈가 좀 시장을 그렇죠. 짓누른다 몇 년간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은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쪽에 네. 좀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엔데믹 국면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또 궁금한 건 전 세계적으로 대세는 비만, 당뇨 네, 맞아요. 치료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국내가 좀 약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당뇨와 비만 같은 경우에는 네. 대규모 임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뭐 아시아권이나 국내 임상은 진행할 수 있으나 글로벌 임상은 좀 힘들 것이고 빅파마들과 경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뭐 좋은 물질이 있다면 라이센스 아웃이나 M&A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만한 계약 자체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당뇨와 비만 업체들이 올해 많이 올랐던 것도 약간 좀 다시 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당뇨 비만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이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오히려 당뇨 비만 관련해서 오른 업체들이 다른 AI나 혹은 뭐 항암제 쪽 업체들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덜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에스모 2023이죠. 이게 학회 가운데 굉장히 좀 규모가 있고 네. 권위가 있는 학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3대 암학회로 알려져 있는 게 4월에 있는 AACR, 6월에 아스코, 그리고 10월에 에스모가 있는데요. 네. 에스모와 아스코가 좀 후기 임상 단계나 혹은 상용화된 의약품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보다는 정말 글로벌 항암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그런 학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ACR의 경우에는 초기 임상 단계 데이터를 많이 오픈하는 학회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많이 가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모의 경우에는 정말 글로벌 트렌드도 알 수 있고 글로벌 트렌드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내에서의 입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학회입니다. 네. AACR, 미국 암연구협회, 그리고 아스코 말씀해 주신 건 미국 임상종양학회고요. 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 볼 에스모 같은 경우는 유럽 종양학회입니다. 이게 현지 시간으로 스페인에서 네, 20일부터 20일. 네, 맞습니다. 20일부터 열리는데 어떤 기업들이 참여합니까? 사실 많이 참여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유한양행이 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지아이노베이션이나 뭐 HLB 거기에 이제 국내 기업의 파트너사인 오릭파마, 보로노의 파트너사인 오릭파마도 참여를 하고요. 매드팩토도 참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어차피 항암제 개발 기업이라서 이런 학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비롯해서 국내 업체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여기서 어떤 기술들을 좀 공개를 할까? 임상 결과를 공개할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암 치료제 임상 결과 공개에 사실 시총이 더 커졌어야 되는데 증발을 했다? 이거는 만약에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는 어떤 이유일까? 좀 궁금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유한양행의 네. 파트너사인 이제 J&J죠. 네. 사실 유한양행이 8월부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걸 그대로 좀 뱉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9월에 이제 세계 폐하마키가 있고 네. 10월에 에즈모가 있는 건데 8월부터 계속 오르다가 어제 17%가 빠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스코텍도 20%대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가 마리포사라는 이름의 임상으로 지금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닉과 아미반타마 외 병용투여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J&J가 발표를 했는데 이번 데이터가 시장의 기대치 대비는 조금 아쉬웠어요. 데이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데이터 자체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도 나쁘지 않았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이 데이터라는 건 뭐 약의 효과를 그렇죠. 증명할 수 이제 있는 무진행 생존 기간과 전체 생존 기간, 부작용 혹은 객관적 반응률이라는 이 지표들이 항암제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같은 경우에도 23.7개월이 나왔는데 지금 글로벌 비수세포 폐암 1등 타그리소의 경우 16.6개월로 단독 투여했을 때 효과를 보여서 그거 대비 그래도 6개월 이상의 효과가 늘어났다. 6개월 이상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효과를 봤다라고는 이번에 입증을 했습니다만 9월에 타그리소와 화학요법을 병용 투여했을 때는 25개월 이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다.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좋았었겠다라는 그런 실망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객관적 반응률인 ORR은 86%로 타그리소 단독 85%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항암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전체 생존 기간이에요. 전체 생존 기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약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생존 기간에 대한 트렌드만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고 아직은 임상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체 생존 기간이 지금과 같은 트렌드로 잘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노려볼 만은 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약간 실망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에 비해서 데이터가 좀 실망스러웠다. 네. 투자자분들이 그쪽에 좀 주목을 해서 17% 이상 급락을 한 모습을 보인 유한양행입니다. 매드팩토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매드팩토 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이성 대장암 105명을 대상으로 전체 생존기간 중압값이 15.8개월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제 객관적 반응률은 13%로 좀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이성 대장암 자체가 뭐 이렇다 할 만한 좋은 약이 없고 지금 표준 치료제가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전체 생존기간 6.4개월 혹은 뭐 7개월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한 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증가를 하면 잘 나온 수치라고 하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확연히 잘 나온 전체 생존기간 수치인 거고요. 여기서 ORR이 조금 더 후기 임상 단계에서 잘 나오게 된다면 임상 승인이나 나중에 이 약이 승인된 후에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어때요? 주가는 안 좋습니다. 이제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라이선스 계약이 좀 큰 게 없었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이 이렇게 큰 게 없다라고 한다면 빅파마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매드팩토가 보유하고 있는 이 타겟 자체가 TGF 베타인데 이 타겟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여러 번 실패한 이력이 있는 타겟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다소 낮고 과거에도 이미 독성 이슈로 중단을 했던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었던 만큼 독성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맞아요. 타겟이다. 그렇다면 성공을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그만큼의 또 좋겠지만 우려가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약간 좀 당연히 어렵고 전문적인 맞아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최대한 좀 쉽게 부탁드릴게요. GI 이노베이션은 어떻습니까?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면역 네. 항암제 GI101의 단독요법 1 이상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네. 임상 결과 업데이트 정도라서 정말 서프라이징한 임상 데이터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자체 AI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그런 임상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자체 AI 머신러닝에 대한 그런 자랑도 한 번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단독이나 키트루자 병용 임상에서 축적된 그런 항암 활성 바이오마커 면역 세포 등에 대한
데이터 발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업데이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상장 때부터 알러지 치료제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최근에 알러지 치료제가 실제로 팔렸어요. 네. 약 3천억 원에 팔렸습니다만 라이선스 아웃 공시가 나온 날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만큼 세론이 좀 지금 무서워지는 상황이고, 라이선스 아웃을 정말 모두가 아는 기업에게 혹은 정말 큰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는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이 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심이 그만큼 악화가 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머신러닝 얘기가 좀 나와서 잠깐만 여쭤보면 사실 전통적인 네. 임상 실험을 하고 이런 기업들 말고 좀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합쳐진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순간에는 좀 좋았던 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에 좀 약세입니까? 최근에 AI 기업들도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AI 기업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파트너십이 최근에 좀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파트너십이 나와주고 매출 상승에 대한 그런 확신이 생겨야만 지금 수준에서 한 번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랐던 것 대비 그 이후에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인증이나 그냥 약간의 MOU 정도였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파트너십이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도 좀 나가보죠. 그래서 HLB 그룹까지 좀 볼까요? 어떻습니까? HLB는 미국 네. 자회사인 엘레바를 통해서 리보세라닉과 론서프를 병용 투여한 대장암 임상 데이터를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 이번 병용 투여한 임상 데이터를 확실하게 아직 나와 있진 않아서 그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것보다는 지금 엘레바가 유럽 내에서 리보세라닙의 유통이나 판매를 담당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그런 체결에 좀 중점을 두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엘레바가 가남 3상을 마친 HLB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판권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판매나 그런 네트워킹은 엘레바가 좀 진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엘레바가 지금 리보세라닙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병용약물인 캄렐리주맙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판권을 가져오게 되어서 앞으로 이 두 약물이 병용 투여를 하게 된다면 네. 엘레바가 단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들도 최근에 좀 급락한 맞아요. 주가가,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제약바이오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우려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유럽 종양학회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사실 일단 20일부터 정말 풀 데이터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 임상 데이터를 쫙 보고 지금 급락한 기업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임상 데이터 잘 나온 기업들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학회 때 세론이 다른 나라 대비 조금 더 심한 편인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상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1월, 12월에 한 번 더 상승폭을 기대해 볼 만할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11월, 12월 좋은 흐름을 보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때문이고 12월에 기대감이 한참 많이 오를 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 데이터가 나오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